자, 도로를 이 관리를 하는 주체에 따라서 이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그 다음에 시나 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광역시나 뭐 이런 데서 하는 도로, 뭐 지방도, 일반국도, 구에서 하는 거, 고속도로 뭐 이래요. 자, 이게 약간 옛날 데이터일 텐데 비율은 얼추 비슷합니다. 자, 비율적으로 보면 고속도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도로망 중에 상당 부분은 군도, 시도, 지방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은 많은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비율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집 앞에 있는 도로 이런 것들 모아놓으면 굉장히 긴 연장의 도로가 되니까 이런 지금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우리나라의 도로 현황이에요. 이것도 약간 옛날 데이터일 수 있지만 의미 있게 보고자 하는 건 그렇습니다. 자,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이 도로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거예요. 자, 1인당 도로 연장을 따질 수도 있고 차량 숫자 한 대당 도로 연장이 얼마냐, 국토 면적당 얼마냐 이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OECD 33개 옛날 중에 33등, 34등, 국토 면적당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 높잖아. 20등 중간 정도는 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아직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도로 연장은 충분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도로를 더 놔야 될 이 수요는 충분히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지금 앞으로 더 나아서 도로를 우리 국가 규모로 더 나아서 교통망을 더욱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투자할 거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 측면은 우리가 있지만 야, 이게 우리나라의 도로망이 충분할 정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로망을 놓을 필요는 없다. 이 논리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도로망은 굉장히 과잉 투자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어디를 갔는데 차가 거의 안 다니더라. 그래서 굉장히 필요 없이 쓸데없이 도로를 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뭔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아침에 출퇴근하는데 도로가 이렇게 막혀.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국회의원 선거나 뭐 하면 첫 번째 민원 상황은 뭐냐면 도로 개설하는 게 아니면 지하철 개설하는 게 지금 이 교통이 막히는 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왜 안 해주냐 이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서로 약간 상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차가 잘 안 다니는 쪽에 왜 여기다가 했을까? 이게 도로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망,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교통량이 적기도 하지만 네트워크상 필요한 곳도 있는 거예요. 어떤 곳은 네트워크가 잘 갖춰지만 교통량이 많아서 거기에 추가적인 네트워크를 갖춰야 되는 이 수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쨌든 간에 지금은 덜 되어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도로라고 하는 게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의 교통의 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가진 이동에 대한 권한은 어떤 헌법적인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유한 사람이 권한이고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한, 권리인 거죠. 그러면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뭔가의 이동이 되는 루트를 확보해 줘야 된다. 그게 배든 비행기든 도로든. 자, 이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편하게 느끼는 건 도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연육교 사업이죠. 자, 여기 있는데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교량을 넣는데 뭐 1km짜리 교량이에요. 자, 그래서 좀 싸게 나서 뭐 1km면 1,000원이 못 되는데 자, 이게 1,000억에 났어요. 1,000억 갖고 택도 없겠네. 자, 어쨌든 1,000억의 도로를 넣는데 여기에 몇 명이 살았냐면 100명이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섬에 뭐 작은 100명 좀 조금 더 많을까요? 자, 500명이 살았어요. 자, 이 500명을 위해서 1,000억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사람 수로 나누면 어떻게 돼? 2억씩 들어간 거예요. 인당.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보죠. 자, 이 다리를 놓지 마시고요. 2억씩 줄 테니까 이 섬 버리고 육지로 이동해 사세요. 이거 무인도 만듭시다. 자, 이게 누구한테는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 가면 2억을 준대요. 자,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이 도로를 놓으면서 이쪽에 있는 이동의 권리를 확보해주는 측면도 있고, 이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해주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또 이렇게 이사 오면 어딘가 여기 또 밀집돼서 문제를 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도로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이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500명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기에 차를 한 명이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그래요. 1교통량이 지금 500대가 다녀요. 500대가 지금 1당 방향별로 다녀요. 하루에 500대가 다닙니다. 그럼 1시간에 뭐 밤에 안 다닌다 치고요. 1시간에 50대가 다녀요. 그럼 여러분들 1분에 한 대가 다녀요. 그렇죠. 이제 뭐 여러분 24시간 중에 10시간만 다닌다고 치고 뭐 1분에 한 대가 쌩 지나가면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와, 이런데 이런 도로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꼭 그런 측면은 아니다 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요게는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시된 게 지금 뭐냐면 고속도로의 표시고요. 1번 하이웨이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1번 고속도로니까 우리 식으로 하고요. 자, 여기 AH1번은 뭐냐면 아시안 하이웨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본, 한국, 그러니까 부산 출발해서 쭉 서울 가서 중국, 인도, 터키까지 가는 지금 이 고속도로만이 지금 뭐냐면 아시안 하이웨이. 자, 이게 도로를 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국가지만 섬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대륙의 끝에 있어서, 이게 누구는 뭐 대륙의 중앙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형적으로 보면 대륙의 어쨌든 끝부분에 있는데, 자, 대륙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유럽까지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언젠가는 이런 도로망을 형성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지금 있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 가면 지금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갈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 도로인이 이런 우리가 국가적인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아시안 하이웨이,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는 동시에 아시안 하이웨이예요. 아시안 하이웨이의 한국 구간이죠. 그 중에서도 남한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긴 연장의 도로를 꿈꾼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꿈들을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언젠가는 이루어야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꿈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로의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아까 도로의 기능 중에 뭐가 있었냐면 교통 기능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공간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 기능은 좀 키워놓고 좀 더 크게 해서 자, 공간 기능은 부수적인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공익시설의 수용, 뭐 주거환경, 방제 기능을 강화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교통기능이 내가 A점에서 B점까지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A점에서 자, B점까지 어떤 식으로 해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동기능은 뭐냐면 여기까지 빨리 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빨리 단시간에 가게 만들어줘요. 접근기능은 뭐냐면 여기에 딱 가야 돼. 자, 그런데 A에서 B를 가는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적분이 됐죠. 근데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하는데 이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선형 자체도. 자, 그러면 이동성을 최대한 확보해 주려면 어떻게 직선으로 딱 긋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가운데 IC가 하나씩 막 생겼다 봐요. 뭐가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제 IC가 막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차가 주행을 하다가 여기 IC에서 교통량이 혼잡하면서 주춤하고 하는데 B 지역에 IC를 안 만들고 이렇게 도로가 IC가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B 내가 요 위치는 바로 옆인데 도로를 가다가요. 여기로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나와서 로컬 도로를 타고 가든 쭉 가서 로컬 도로를 타고 가든 이런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 기능과 접근 기능은 두 개가 상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동 기능도 키우면서 접근 기능을 키우는 건 대단히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동의대학교 이렇게 오는데 공대 오는 쪽으로 좌회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로타리에서 이렇게 못 돌아 들어와요. 막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와야 됩니까? 본관까지 쭉 올라가서 돌아서 내려와야죠.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접근 기능이 어떻게 돼요? 극도로 떨어집니다. 자,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뭐 이쪽으로 못 들어가게 진입을 막았어요. 삥 돌아서 들어오래요. 바로 옆인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일로 만약에 좌회전을 해서 저한테 좌회전을 막으면 모든 차들이 직진하고 여기에 좌회전 차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동 기능은 차는 훨씬 더 빨리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시내도로 다니면서요. 어떤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금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왜 하는 거냐면 좌회전을 하면 좌회전에서 들어가는 쪽에는 굉장히 빨리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좌회전을 두면서 이동 기능을 저하시키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접근 기능을 우리가 차단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속도로라고 하면 이거는 이동성이 굉장히 큰 이게 우리 거점 도시와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거예요. 큰 거점. 자, 여기 이동성이 떨어지면 이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서 서울의 어떤 위치까지 간다고 치면 여기서요. 서울의 어떤 위치까지 쭉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 서울의 위치에 가서 다시 IC를 나가서 접근을 해 나가요. 그럼 여기는 접근 기능이 필요한 부수적인 도로가 있고, 자, 부산에서 IC까지 갈 때도 접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로컬 도로를 이용을 합니다. 여기는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지금 뭐냐면 국지도로, 집산도로,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간선도로는 지금 뭐냐면 아주 거점을 나름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산하고 부산을 연결한다, 뭐 이런 게 간선도로입니다. 아니면 해운대하고 뭐 만덕하고 연결한다, 이런 게 이제 간선도로의 기능이죠. 자, 고속도로는 뭔지 아실 거고. 자, 국지도로는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뭐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 뭐 마을길, 뭐 이런 거고, 집산도로는 이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런 도로. 그러니까 우리 치면은 뭐 정도가 될까요? 어느 정도 삼복도로 있는 거? 뭐 아니면은 그 사이에 뭐 애매한 이런 거 뭐라 콕 집어 얘기하기 좀 뭐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동의대에서 나가면 이런 거, 동의대에서 있는 이런 도로는 국지도로고요. 쭉 나가요. 마을길을 가요. 그러면서 가야로가 지금 뭐냐면 간선도로 정도 되는 거예요. 간선도로도 주간선도로, 보선간선도로 나누는데 간선도로로 가요. 그럼 그 사이로 쭉 간선도로로 모이기 위한 게 지금 뭐냐면 지금 여기 집산도로고요. 간선도로를 타고 아니면 가야로를 지나서 여러분들 쭉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대양터널을 넘어가서 고속도로를 딱 진입을 하죠. 그죠? 자, 여기 간선도로를 타고 또는 뭐 이게 간선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도 있고 어떤 IC는 뭐 집산도로에서 진입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또 여기 고속도로를 타는 거예요. 자, 고속도로의 주 기능은 이동성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거고요. 집산도로는 이동성이 아니라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절충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국지도로라면 이동성은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접근성은 이렇게 큽니다. 자, 고속도로는 거꾸로요. 이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접근성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발상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빈 슬라이드 없네. 빈 공간에다가 설명해 봅시다. 자, 여기 서울 있고요. 대전 있고요. 대구 있고요. 부산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게 기본적인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자, 그런데 경부고속도로가 여기 경주를 돌았어요. 이렇게 돌았죠. 옛날에 경주가 나는 데가 컸기 때문에 좀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산에서 이 서울을 간다고 치면 이 모든 차가 다 지금 부산에 서울 간다 그러면 경주 돌 이유 없죠. 대구도 돌 이유 없어.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동성을 대폭 강화해 주는 겁니다. 정말 강화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대구에 있는 사람 치면 여기에 내가 근처에 IC를 내가 열어준다 치더라도 어떻게 돼요? 가다가 여기서 돌아서 이만큼을 내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이용해야 돼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성을 키워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도요, 봐요. 여기에 IC를 군데군데 열어줘요. 뭐, 입체교차로도 열어줘도 마찬가지고, 평면교차로 열면, 신호등이 있는 교차시설로 열면, 더욱더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자, 여기서 여기 가는데, 교차로를 계속 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 신호 걸리고, 뭐 걸리고, 차가 어떻게 돼요? 속도를 제대로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들 국도도 조금 이제 좀 이제 등급이 있는 좀 이제 이 이동성을 강화하는 국도 같은 경우는 교차시설을 평면 교차로 하지 않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하지 않고 입체 교차 뭐 완전하지 않지만 뭐 불완전 입체 교차 정도로 이제 처리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고속도로 상황에서 이렇게 막 입체 교차가 됐더라도 막 하면 이동성이 제약을 하니까 이거를 여기 IC가 있으면 군데군데 열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집이 여기 있어요. 요 옆에 IC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와서, 들어가서, 어째 쭉 와서, 여기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든 해야 돼. 여기 있었다면 어떻게 돼? 봐죠. 딱 극단적으로 요 옆에 여러분들 집이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고속도로에 집이 그러면 집이라도, 여러분의 목적지라도, 이게 거기에 출입시설을 주지 않게 되면 여기 접근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속도로는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IC 간격이라 하는 것도 이게 무작정 IC를 둘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에서 노포 IC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서울 쪽 방향으로는 여러분들 노포 IC에서 진입이 되는데 노포 IC에서 부산 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막아놨어요. 왜? 일부러 접근성을 막은 거예요. 열어주는 게 아주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왜 막았느냐? 거기서 여러분들 차가 진입을 시켜서 당구간에 부산 쪽으로 오면 전체적으로 본선을 타고 오는 차들의 이동성의 저하가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부 여기에 접근성을 막은 겁니다. 그러면 그 차들은 어떻게 하느냐? 꼭 하이웨이에 당구간을 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지방의 로컬 도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도로들, 간선도로라든가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를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도로망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있어요. 여기 뭐 울산, 경주가 있어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주 교통이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 가는 사람, 서울에서 대전 가는 사람보다 부산에서 지금 이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이 주다르면 직선으로 뺐을 거예요. 나머지가 작다 그러면 여기에 격가지로 망을 이렇게 형성을 했을 겁니다. 형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도로가 여기가 굉장히 나름대로 인구가 많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오겠죠. 자, 여기 이제 경주 애매한 거예요. 지금은 경부고속도로가 초창기에 이제 돌았지만, 여기가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쪽 판단이 됐다면, 약간 거리가 멀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쪽 가는데 이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접근성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분 돕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이거를 조화롭게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 도로망을 짜면, 뭐 방사형으로 짠다고 치면, 자, 이게 뭐가 될지 모르지만, 도로망을 이런 식으로 짠다고 칩시다. 그러면, 특정한 한 도로, 자, 이게 지금 이쪽 축을 내가 핵심적인 도로망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했냐? 보조적으로 집산 기능을 이렇게 두 개 할 수도 있나.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뭐 이쪽으로 와서 가든, 뭐 이쪽에서 간다 치면 이쪽으로 가서 타고 쭉 가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도로의 이동 기능과 접근 기능을 굉장히
조화롭게 우리 등급에 따라서 잘 나누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런 이제 그림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자, 이게 이제 도로 계획을 할 때 우리가 하게 된 겁니다. 자, 도로를 분류하는데 분류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류 기준이라든가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도로법 관리를 누가 하느냐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정확하게 법적인 명칭은 고속국도입니다. 고속도로, 고속국도예요. 그래서 일반국도, 고속도. 자, 이거는 누가 관리하느냐? 도로공사에서 관리해요. 근데 도로공사에는 이거를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고속도로, 국도는 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국도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해요.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우리나라 지역, 뭐 남한밖에 없으니까 남한 지역을 나눠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조금 이쪽에. 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금 이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그다음에 여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여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뭐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국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금 부산역 앞에 지금 초량 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일하시다 보면 많이 아마 업무적으로 뭐 가실 거예요. 자, 지금 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제일 커요. 경상남북도를 다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울릉도 뭐 이런 데도 관리를 해요. 자, 국가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고속도로가 있죠.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 국가에서 관리하기에 고속도로만큼은 굉장히 특성이 있어서 얘를 위탁 관리를 맡겨놨는데 그거를 어디다 맡겨냐면 공사에, 도로공사에다가 위탁 관리를 맡겨놓은 거고요. 자, 일반국도는 이게 건설교통 이름이 지금 하도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입에 막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되겠고요. 옛날에는 뭐 국토해양부 묻었다 떨어졌다 하도 해요. 자, 지금 광역시도 광역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렇게 관리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볼 수도 있고요. 자, 설계 기준상에 도로의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눠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그 다음에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이 등급에 따라서 도로 설계 기준이 바뀐다. 설계 기준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로의 기하 구조가 이러해야 된다. 국지도로인 경우에는 이러해야 된다. 이거를 나누어서 지금 있다 이런 얘기.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로 지금 자, 고속도로, 주간선도로 쭉 해서 국지도로에 얘만 봅시다. 뭐 총 교통의 길이에 비는 뭐 이렇다는 얘기고 교통량도 이렇고 배치 간격은 뭐 쭉 볼까요? 설계 속도는 고속도로는 시속 100에서 80 사이로, 주간선도로는 80에서 60으로, 자, 보조중순들은 60에서 50, 자, 집산도로는 50에서 40, 그다음 국지도로는 40에서 30 정도를 설계 속도에 표준적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속도로인데 설계 속도가 60이에요. 이 고속도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꾸로 이 국지도로도 설계 속도 100으로 설계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달릴 것도 아니고 조화롭지도 못하고. 자, 그래서 지금 뭐 중앙분리대도 여기는 필히 둬야 되고 여기는 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이런 데는 불필요하다. 뭐 이게 도로의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달리하는 이 기준이 뭐냐면 법적으로 설계 기준상으로 이제 분류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건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이런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해서 설계 기준을 달리 가지고 있다. 자, 다른 형태로 분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의 폭을 갖고 지금 넓은 도로, 물론 차로 한 폭이 넓다는 건 아니고요. 차로가 하나, 두 개 있으면 뭐 3.6m, 3.5, 3.5에서 7m 도로. 뭐 이게 왕복이면 7m 도로에 14m, 15m 도로, 여유폭까지 뭐 20m 도로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차로가 굉장히 많아서 30m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작아서 8m 도로가 될 수도 있죠. 이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딱히 차로 수가 크다, 많다, 광로가 되는 거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꼭 고속도로 아래서 광로고,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약간은 비례죠.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우리 설계를 할 때, 편도 2차로 이상, 왕복 4차로를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소로 이런 쪽으로 안 가지만, 어쨌든,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고요. 자, 이게 포장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포장도로냐,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냐에 대해서 아스팔트 포장, 시멘트 포장. 그리고 요새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각광받고 많이 쓰려고 하는 블록 포장에 뭐 이런 식으로 현대적인 좀 이제 포장의 형식을 가지고 이제 분류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지금 아스팔트 포장, 시멘트 포장에서 시멘트 포장도 상당히 각광받았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달려보시면 아스팔트 포장이 좀 멀쩡히 편안하잖아요. 조용하고.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을 많이 선호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게 장소가 어디냐? 이게 시가지에 있는 거냐, 지방이냐, 공원이냐, 호화이냐, 어떤 지금 장소에 있는 거냐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이용 목적이 산업도로냐, 농로냐, 관광도로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양하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관리 주체냐, 지금 설계 목적의 기하 구조냐, 그다음 기타 등등의 어떤 분류를 했는데, 자, 이렇게 분류를 한 걸로 끝나면 왜 분류를 했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류하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관리 주체가 누구냐, 이게. 자, 그러면 시도냐, 군도냐, 뭐, 이게. 자, 그럼 시도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건설이라든가 관리하는 거는 누구야 책임지고 하느냐? 시에서 한다. 법적인 이제 그 권한과 책임과 권한이 붙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 있는 게 주관선도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기본적으로 기하 구조는 어떻게 가져야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런데 그게 도심지에 있을 때와 지금 만약에 뭐 시가지에 있을 때와 저 해안에 있을 때로 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되겠어요? 해안에 있으면 굉장히 뭐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영향. 도심에 있을 때는 굉장히 교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자, 이런 영향들도 있죠. 자, 여기에 산업도로라는 건 어땠어요? 아, 대상으로 하는 교통량 특성이 차량 대수를 떠나서 굉장히 트럭이나 중차량이 많은 도로가 해당합니다. 그러면 포장 설계도 어떻게 돼? 굉장히 중차량에 대응하기 위한 설계를 우리 관점을 끌고 가져야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관광도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광도로는 1년 중에 특정한 시기에 교통량이 확 몰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교통량이 확 몰리면 그 특정한 시기의 교통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그럼 나머지 그 시간 동안에 교통량이 너무 적은 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설계를 하고 대응을 하는데 차등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류에 따라서 지금 설계의 이런 관점들이 바뀐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거는 다음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스팔트 포장층 당면이 이렇게 생겼고요. 콘크리트 포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게 콘크리트가 두꺼워.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30cm 정도 됩니다. 30cm 정도 밑에 뭐 자갈이 들어가고 흙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콘크리트 포장의 대체적인 형태입니다. 자, 아스팔트 포장은 층이 나눠 있어요. 층이 시꺼먼 게 있죠. 표층, 중간층, 기층 뭐 이렇게 시꺼먼 게 이만큼 있고요. 다 합쳐서 한 20cm, 뭐 15cm에서 한 25cm 정도 차지하고요. 그 밑에 뭐 모래가 있고 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층 구조 특성이 있고 얘는 콘크리트 슬랩에서 거의 힘을 전적으로 받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포장 설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 상세하게 보게 될 거고 일단은 개략적으로 이거는 다층 구조고 얘 슬랩이 다 이렇게 생겼구나 요 정도만 일단 파악을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